자, 그러면은 우리 차트를 떠나서 네. 만약에 그 디센던트 사인이 네. 염소 자리고 네. 토성이 들어가 있다. 네. 이 차트의 개인은 어떠한 관계의 사람을 네. 원할까? 관계를 원할까? 제 생각에는 어센던트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센던트는 캔서겠죠. 예. 캔서이니까 이 사람의 그런 가면자, 페르소나는 일단 되게 감정을 중시하고 조금 민감하고 감정에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정적이고 내면 지향적일 수 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반대 사람에게 끌려요. 항상 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끌리듯이 이 사람이 끌리는 사람은 염소 자리에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겠죠. 염소 자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끌릴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연상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토성이 있으면은 내가 컨트롤하려는, 부정적으로 하면 내가 컨트롤하려는 욕구도 굉장히 커요. 네. 상대가 나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상대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런 컨트롤링을 잘하는 상대들한테 좀 끌리는, 특히 어린 사람들의 경우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컨트롤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좀. 사실 둘 다 있겠죠. 사실 둘 다 있겠죠. 네. 예. 본인도 컨트롤링 하면서 되게 카리스마 있고 좀 권위가 확실히 있는 사람한테 끌리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내가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확실한 사람인데 내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왜냐? 상대는 바보가 아니거든. 맞아요. 그래서 전 7번 하우스가 주는 중요한 어떤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를 남한테서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나의 파트너한테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게 그 파트너를 통해서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걸 이 사람을 거울처럼 내가 본 거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매우 좀 자기 성장하는데. 그렇죠. 성장하는데 도움이 쉽지는 않죠. 네. 원래 우리가 선생님이랑 저랑 사귀었다 헤어지면 선생님 나쁜 사람이잖아, 무조건. 내 입장에서. 근데 이게 내 탓이오라고 느끼기에는 이제 먼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성찰. 내가 나부터 인식을 안 하면은 이거는 영원히 남의 탓할 수도 있는 게 7번째 하우스예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남의 탓만 하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잘라버린 거거든요.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성장하려면은 나중에 더 나은 어떤 파트너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보살피고 반성하는 게 더 훨씬 좋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1대1 관계에서 만약에 7번째 네. 해왕성이나 네. 카이런이 있다. 희생하는 관계 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해왕성이 있으면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관계에서 굉장히 로맨틱하고 자상하고 우리는 하나 되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겠죠? 네. 해왕성 위어더 월드인데 비현실적인 관계에 끌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유부남이라든가 네. 삼각관계라든가 이루지 못할 관계. 뭐 신분이면 종교적인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BTS 멤버 누구.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네. 상대를 원할 수 있고 네. 반대로 너무 아니야. 근데 동정심, 애민심으로 뭐 파트너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 파트너를 내가 어떻게 잘 되게 해보겠다든가 이런 게 관계에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원초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7번째 하서는 one to one 네. 계약적인 관계고 give and take이라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해왕성이나 아니면 비너스가 금성이 해왕성이랑 각을 맺으신 분들은 연애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왜 계속 그런 헌신하고 희생자, 구원자의 관계에 끌리는가, 자기 내면의 어떤 욕구라던가 그런 이슈들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7번째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give and take예요. 네. 평등하고 네. 공평한 관계를 지향하는 게 7번째 하우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번째 하우스 만약에 명왕성이 있다. 네. 그러면 어떤 파트너를 원할까요? 일단 토성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조금 뭐랄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자기 통제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에 깊이 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는
하나 같은 관계인데 서로 비밀과 모든 신뢰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 그렇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네, 때까지.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 있는 사람, 네. 카리스마 있는 사람, 네. 뭐 기타 등등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7번째 명왕성이 있으면 종종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네. 누구도 신뢰할 수 네. 없어. 그래서 관계를 안 맺는 경우도 있어요. 배신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플루토가 있으면은 그 영역에 트라우마, 네. 안 좋은 거를 레고를 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루토니언들의 특징이 뭐냐?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잘 밀어놔. 난 버렸어. 잊어버렸어.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그 트라우마가 확 덮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명왕성이 또 7번째 있으면은 매니플레이팅 이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뭔가 7번째 하우스에 명왕성이 있으면 내가 또 상대방을 지배하고 컨트롤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면은 서로 치유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변형하는 관계. 변형 또는 치유, 테라피릭. 서로의 상처, 아픔을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관계. 카이론도 마찬가지. 카이론도 서로 잘 발견되면 멘토와 같은 관계, 네. 스승과 같은 게 서로 힐링되는 관계를 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왕성이 들어가 있다, 플루토가 들어가 있다, 뭐 카이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관계를 내가 이 행성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맺을 것이냐를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명왕성인 관계의 사람들도 관계를 맺으면은 굉장히 서로 발전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쓸 것이냐에 네. 또 중점을 하고 나의 차트를 봤을 때 사인과 그 지배 행성의 하우스 위치, 네. 그 안에 있는 행성을 한번 잘 생각해서 내가 관계에서 이 행성과 이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 거냐를 잘 생각하시면 네.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담이지만 트랜짓이나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예, 솔라 금. 예를 들면 이제 뭐 외행성이나 목성, 토성이 7번 하우스에 온다.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중요한 이슈가 일어날 수 있다. 그쵸. 좋은 거 얘기하셨네. 네. 우리가 종종 무슨 천왕성이 7번째 디센던트 컨정션이 되면은 네. 뭐 관계가 깨진다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변화죠. 급격한 변화. 난 예를 들어서 천왕성이 내가 7번째 오면은 선생님이 저랑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난 이 관계에 변화를 주고 싶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저랑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영화 보는 게 패턴이었다 그러면은 네. 뭐 공연도 같이 가고 싶고 네.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 기타 등등 변화를 원해. 갑작스러운 결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이 파트너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질 않아. 네. 그러면 떠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이 오면은요, 꼭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가 붙을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애가 생길 수도 있어. 그건 5번째가 주로 애 이슈는 5번째.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사건 이런 면에서요. 그러니까 그 가족적인 변화는 4번째도 가능하고 뭐 5번째도 그렇죠. 가는데 천왕성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무슨 관계로 은경쌤이랑 어렸을 때 알았는데 끊겼다가 지나가다 탁 하고 다시 만나서 뭐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네, 한마디로 이제 자극과 흥분을 준다. 그러니까 천왕성이 왔다고 해서 꼭 단절만 이르는 게 아니라 디스커넥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연결도 된다는 얘기. 네. 예, 그리고 관계에서 지금 제 지인이 지금 이 상황인데 굉장히 충동적으로 될 수 있어요. 위험 감소하고. 너무 위험 감소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면 생각 안 하고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죠. 규범과 사회적인 어떤 시선에 대해서 좀 너무 자유를 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유부남이야. 근데 뭐 와이프랑 사이 안 좋아서 거의 이혼 단계 직전이에요. 근데 꿈에 그리던 누리샘을 만났어.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쪽 정리도 안 됐는데 뭐 살림집을 알아본다든가 뭐 결혼을 하겠다든가 너무 익사이팅해진 거죠. 네네네. 근데 이쪽에서 이혼을 더 해줄지 안 해줄지.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을 할 때 뭐 저 현실적인 뭐 금전적인 면은 어떻게 꾸려야 될지 네. 이런 건 다 안 하고 너무 급진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이 그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정확하게는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그 행성이 의미하는 트랜짓 행성이 의미하는 키워드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예, 그 내담자가 무슨 얘기할 때 빨리 이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애운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랜짓 목성은 12년 주기거든요. 그렇죠. 12년마다 한 번씩은 어쨌든 어센던트와 디센던트에 2번 오잖아요. 6년에 한 번은 그렇죠. 6년에 한 번씩 최소. 오죠. 예. 거기다 뭐 금성이랑 각을 친다던가 그렇죠. 3번, 그렇죠. 4번까지도 되거든요. 각 치는 것까지 하면 왜냐 어포짓이랑
컨셉션이랑 맞아 보니까. 스퀘어 2개잖아. 스퀘어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제가 인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퀘어 강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틀린데. 사람마다 예. 아니, 어쨌든 제가 예.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스퀘어는 약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성운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7번 하우스에 목성이 오는 것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자, 1년에 하나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7번째 목성이 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면 늦죠. 그렇죠. 그러면 6번째쯤 왔을 때 내가 누구 만나고 싶어. 네. 아니면 6번째 통과하고 있을 때 내가 관계를 확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내 관리하고 뭐 선생님한테 소개팅 좀 해주세요. 그렇죠. 나 저기 뭐 시장에 나왔어요. 그렇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여러 이제 동호회도 나가고. 그렇죠. 집에만 있으면은. 행성의 굿럭은요. 내가 내 자신의 믿음과 확신과 노력이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누구 만나고 싶은데 맨날 집 앞에 퍼겨 있고 맨날 봉설이가 뭐냐면 우리 강아지 봉자하고 설기예요. 그렇게만 놀고 동호회 활동도 안 하고 희곡구물이야. 자, 7번째 목성 오잖아요. 모태솔로의 확장이에요. 자, 목성은 굿럭이 아니에요. 익스펜션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쓰려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지 확장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뭐 금성이 와서 뭐 갑자기 인연이 늘어난다? 에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우리 현대점성 개념은 더욱더 그래요. 네. 예, 하늘에서 감 떨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목성 같은 거는 특히 12년 주기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보다는 내가 의식적으로 쓰기가 유용하죠. 네. 예, 일단 빠르니까. 네. 그리고 좀 핸들링하기가 쉬워요. 목성은 다른 외행성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과하지만 않으면 돼. 투머치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죠. 너무 위험 감수를 한다든가. 자, 그리고 목성 얘기에서는 마지막으로 7번째, 보통 외국인이랑 관계를 여쭤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7번째 사인이 사수라든가 7번째 안에 목성 또는 카이란이 들어가 있으면은 외국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라고 저희가 봅니다. 네. 자, 더 하실 얘기.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7번째 하우스였습니다. 네.